맛있게, 간편하게, 달콤하게 즐긴다. 국민간식 산사의 설마. 전자레인지 에어프라이기에 돌리기만 하면 바로 구운 군고구 맛 그대로. 쿨해서 맛있고 핫해서 더 맛있는 설마. 식이섬유가 풍부해 맛과 영양 가득한 꿀고구마 설마. 사계절 언제 어디서나 군고구마를 즐긴다. 맛있는 시간 건강 디저트 산사의 설마. 잔잔해 보이는 수면 아래 깊고 푸른 심연이 존재하듯 우리의 마음 깊은 어느 곳에 깨달음의 씨앗이 있을까? 몸과 마음에서 꽃이 피어날 수 있다면, 그 꽃으로 깨달음을 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인가. 이해를 넘은 진정한 깨달음까지 부처님을 향해 멈추지 않고 걸어가지만 여전히 아득하게 느껴지는 수행의 길. 그럼에도 부처님은 미혹한 우리에게 끊임없이 길을 내어주신다. 귀한 몸을 숨긴 듯 불명상 기슭에 고즈넉하게 자리 잡고 있는 천년 고찰, 논산 쌍계사. 논산 쌍계사의 이름에는 지혜와 복락의 두 줄기가 번뇌와 근심을 씻어준다는 뜻이 담겨 있다. 우리나라에는 옛날 해동 삼쌍이라 불린 세 곳의 쌍계사가 있는데, 하동 지리산의 쌍계사, 김천 수도산의 쌍계사, 그리고 바로 이곳 논산 불명산의 쌍계사다. 논산 쌍계사로 가는 숲길로 들어서면 일주문이나 천왕문이 없이 이렇게 부도군을 먼저 만나게 되는데, 부도의 형식이나 조각들이 엽법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논산 쌍계사에 역대 고승들이 많았고 그만큼 사찰의 역사가 깊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우리 불명산 쌍계사는 부도전에 중건비와 대웅전 상량문 등에 의거하면 고려시대 때 창건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학술적으로 명확하게 언제 창건이 되었다라는 것은 고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이곳에 와서 여러 곳을 이렇게 둘러보고 보면 우리 봉황루 편액에 보면 신라 창건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고려 초입이나 아니면 신라 시대 때 창건이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국난을 통해서 뭐 전쟁 등을 통해서 폐사가 됐다가 다시 중건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긴 시간 동안 수없이 많은 이들이 발길을 멈추었을 이 자리. 논산 쌍계사 입구에 서 있는 봉황루의 편액을 올려다보며 세속에서의 마음을 내려놓았을 것이다. 서로를 힘차게 맞대어야 세월의 부침을 이겨낼 수 있었던 들쑥날쑥 돌들. 그 사이로 끈질기게 자리 잡은 잡초들. 논산 쌍계사는 수수한 민초의 모습으로 이방인을 맞아들이는데, 방금 전 수수한 모습은 어디 가고 언제 그랬냐는 듯 화려함을 머금고 눈앞에 펼쳐지는 대웅전. 조선 후기 건축을 잘 보여주며 우리나라 보물로 지정된 논산 쌍계사 대웅전은 크지 않은 사찰 규모에 비해 웅장한 건축물이다. 1972년도에 해체 수리를 했는데, 그때 그 지붕 속에서 1738년도에
수리했던 기록이 나왔어요. 그 기록에 보면은 원래 이 건물을 지을 때 아마 큰 중층 건물로 지으려고 그랬는데 굵은 기둥을 구하지 못해서 단층으로 지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로써 이제 그 확실하게 이 건물은 1938년에 상량을 해서 1739년에 중건된 건물로 지금 28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휘어지고 굵기가 일정하지 않은 기둥들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고 겹쳐많은 화려한 단청 물결로 눈길을 사로잡는다. 용이나 비천상과 같은 상상 속 존재들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섬세하고 생동감 넘치게 표현돼 있다. 논산 쌍계사 대웅전은 출목수를 많이 두는 등 탁월한 전통 기법들을 잘 살려서 뛰어난 구조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다. 그럼 아래는 굵고 위로 올라갈수록 이렇게 좀 작아졌죠. 저런 기둥을 우리가 이제 민헐림 기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배울림 기둥하고는 좀 대비가 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기둥을 받치고 있는 초석은 보시면은 초석 위에 이제 기둥이 서 있잖아요. 있는데 자연석인 돌을 가지고 와서 기둥의 밑둥을 돌 모양에 맞게 이렇게 팔았어요. 그죠? 저런 것을 이제 우리가 그랭이질 한다 그러는데, 그랭이질을 잘 해야만이 기둥이 자연적인 돌에 맞게 잘 서 있게 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그때 당시의 목수들이 고안했던 하나의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 같아요. 논산 쌍계사 대웅전의 가치를 높이는 백미는 단연 꽃살문이다. 전국의 많은 사찰들이 논산 쌍계사 꽃살문을 본땄다고 할 만큼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살문으로 꼽힌다. 대웅전 꽃창살은 장엄입니다. 부처님 세계를 아름답게 장엄하기 위함이고, 신도님들께서 부처님께 꽃공양을 올림으로 해서 최고의 공양을 올리는 환희심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논산 쌍계사 대웅전 꽃살문에는 연꽃을 비롯해 다양한 꽃들이 등장하는데, 같은 꽃이라도 빛깔과 모양이 같은 건 하나도 없어 자신이 좋아하는 꽃을 찾아보는 것도 즐거운 일이다. 오른쪽 바깥문인 빛국화 꽃살문, 세 겹의 국화들이 활짝 피어 있다. 왼쪽 바깥문은 연꽃 장엄이다.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이 수수하면서도 청청한 아름다움을 전해준다. 좌우 바깥문들이 하나의 꽃으로 장식되었다면, 좌우 안칸의 문들은 연꽃과 모란이 다양한 모양으로 섞여 있다. 왼쪽 안칸은 활짝 핀 꽃과 이제 막 꽃을 터뜨리려는 망울진 꽃봉오리들을 다채롭게 섞어 놓은 모습이다. 오른쪽 안칸에도 연꽃과 모란이 섞여 있지만 반대쪽과는 사뭇 다르게 변화를 주며 보다 화려하게 꽃들이 전개되어 있다. 정중앙의 어간문인 소술빛 모란 꽃살문, 대웅전 한가운데에서 주존 석가모니 부처님의 시선이 정면으로 머무는 곳이기에 더 아름다우며 추상적인 느낌이다. 일반적인 그 우리나라 사찰 대웅전에서는 거의 보면은 가운데 칸 어간에만 이렇게 꽃살문을 이제 설치를 했는데, 쌍계사 대웅전은 보면은 어간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의 두 칸에도 모두 서로 다른 그 꽃 문양을 조각해서 굉장히 정면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궁창판을 2개 끼우고
가운데는 화려하게 연꽃 살문을 올리고 위에는 이제 소설 그 비살문을 해서 문 전체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간절한 수행심으로 꽃을 피워낸 쌍계사 대웅전의 꽃살문. 눈이 아닌 마음으로 새겨보는 것이기에 어느 꽃이 모란이고 무엇이 연꽃인지 중요하지 않다. 그저 물끄러미 바라보며 처염상정에 빠져보면 그뿐일 것이다. 꽃으로 문을 열고 환희심으로 마주하게 되는 대웅전 석가열의 삼불좌상. 석가모니 부처님을 중앙으로 왼쪽에 아미타불, 오른쪽에 약사열애불이 계시다. 1605년 제작된 것으로 조성 시기가 확실하게 전해지고 있는 쌍계사 석가열의 삼불좌상은 활기찬 양감과 생동감을 나타내는 당대 걸작으로 평가되며 17세기 불상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이 삼존불 중 아미타 부처님 복장에서 발견된 발원문을 통해 1605년이라는 제작 시기와 원호라는 조각성, 즉 제작자가 밝혀져 있고, 그리고 이 원호 스님께서 만드신 부처님 중에서 가장 이런 시기의 작품이자 가장 규모가 큰 작품이라는데 그 큰 가치를 부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석가열애를 본전으로 좌우에 약사열애와 아미타열애를 봉안한 이른바 공간적 삼세불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임진왜란이 끝난 이후에 곧바로 불교 재건 과정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시에 기상하는 불교의 어떤 웅장한 힘을 보여주기 위해 불상 역시 장대하고 기백 넘치게 조성한 점도 조각사적으로 상당히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부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그 시대마다 모습을 달리하는 불상. 불상에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중생들의 생각과 마음이 투영되어 있다. 그래서 중생들의 마음을 반영하여 부처님을 표현하는 조각승은 불모로서 존경의 대상이 되어왔다. 논산 쌍계사 삼불좌상을 조성한 원호 스님은 전란의 폐허 속에서 불상 조성을 통해 불심을 일으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다. 원호 스님은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초반까지 활동한 그런 조각성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스님은 이 1605년에 제작한 이 상계사 석가열의 삼불 자상을 비롯해서 같은 해에 김해 선지사 그리고 익산에 있는 간음사 불상을 조성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1610년에 남원 선원사 불상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어떤 불상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님은 조선 전기에서 조선 후기로 조각제 전통을 연결해주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중요한 조각성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불좌상 위로 닷집이 조성돼 있는 것도 논산 쌍계사 대웅전의 큰 특징이다. 각각의 부처님 위로 조성된 닷집은 장엄함의 극치를 잘 표현하고 있다. 이로써 중생이 이루고자 하는 깨달음의 세계를 더욱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부처님의 가없는 진리가 펼쳐지는 세계. 인간의 분별심으로는 결코 정의할 수 없는 상상 너머의 경지다. 대웅전의 닷집은 하늘나라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계라고 그러죠. 가운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신 곳은 정멸보궁이고요.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 곳은 극락세계를 상징하는 칠보궁입니다. 그리고 약사열애불이 계신 곳은 병이 없는 아주 편안한 세계를 상징하는 만월궁이 되겠습니다. 대웅전의 닷집은 중생들이 아프지 않고 괴롭지 않고 즐거움에 살 수 있는 하늘나라를 상징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가운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는 정멸보궁은 9마리 용이 수호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것은 아마도 경전 속에 나타나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태어나실 때 9마리 용이 부처님을 깨끗이 씻기고 보호해 주던 그런 모습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그 사찰의 그 불전에서는 닷집이 그 아자 형태로 하나의 모양을 이루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만은 여기서는 각 부처님 위에 별개의 그 닷집을 짜서 굉장히 화려하게 장식을 하고 있고, 가운데에 그 보시면은 2마리의 그 극락조각이죠. 극락 세계로 날아가는 그런 모습의 그 조각을 해서 달아놨습니다. 이쪽에 그 서쪽에 있는 약사불리에도 1마리의 극락조가 있고, 아마 동쪽에 있는 칠보궁 쪽은 떨어져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렇게 그 한 건물 안에 각각의 불상 부처님 위에 닷집을 화려하게 단층이 아니고 중층으로 짠 그런 그 닷집은 이 쌍계사 대웅전이 아마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유일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상상의 경지를 장엄해 놓아서인지 논산 쌍계사 대웅전에는 여러 가지 전설이 깃들어 있는 것으로도 유명한데, 전설에 담긴 이야기 속에서는 극락조들 사이로 행복을 가져다주는 파랑새가 날개를 펄럭이며 날아다니고 있다. 중생들의 염원이 깃들어 더욱 간절함이 묻어나는 논산 쌍계사 대웅전. 그 간절함이 눈에 보이는 예술 세계로 펼쳐지면서 논산 쌍계사 대웅전은 충청 지역뿐 아니라 여러 다른 지역에도 깊은 영감을 주었다고 회자된다. 충청도 지역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그 매듭 문양, 그러니까 띠고리 문양이 지금 대량이나 아니면 창평방의 그 지키 부분에서 이제 보이고 있어서 경상도 지역에서 많이 볼 수 있었던 그런 문양들이 결국은 충청도까지도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논산 쌍계사를 찾는 이들에게 뛰어난 예술성으로 각인되는 또 하나의 작품. 바로 대웅전 삼종불 뒤로 조성된 탱화들이다. 파랑새가 붓을 들고 와 이 후불 탱화를 그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만큼 돋보이는 예술성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후불 탱화를 비롯해 대웅전을 장엄하고 있는 다양한 작품들은 사찰 본래의 신앙적 의미와 더불어 깊이 있는 예술성까지 두루 아우르고 있는 논산 쌍계사의 위상을 다시 확인시켜준다.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정면 창호를 전부 보살로 했다는 그런 의의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또 이것은 뭐 건축사뿐만이 아니고 이 조각을 하시는 분들도 또는 문양사를 하는 분들도 굉장히 이 창호 하나를 보면서 그때 당시 사람들의 어떤 섬세함과 그 어떤 창작 기술이라든지 전체 건물과의 어떤 조화성, 그런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건축 역사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건물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꽃으로 깨달음을 여는 논산 쌍계사. 시간은 끝없이 흘러가고 있지만 잠시라도 시간을 멈추고 머물고 싶은 곳이 있다. 논산 쌍계사는 불어 뽐내지 않아도 숨길 수 없는 꽃향기로 충만하다. 그 마음의 꽃으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깨달음으로 이끄는 곳. 가끔 현실을 벗어나 자유롭게 나래를 펴고 참 나를 찾아 떠나고 싶을 때 고개를 돌려 파랑새가 논이는 논산 쌍계사에 가보면 어떨까?